부자들이 쓴 책이나 자기계발서를 읽어보면 좋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아니, 지들이 무슨 성인 군자야? 왜냐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세상에 기여해야 한다,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 심장이 뛰는 일을 찾아라. 그런데 제가 직접 부자들을 좀 만나보니까 이 자기계발서에 쓰인 좋은 문구들이 생각보다 냉혹하고 현실적인 문구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구들의 숨겨진 의미를 보는 것이 진짜로 돈 버는 비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견한 자기계발서들에 담긴 문구들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스템은 없다. 요즘 자기계발서 읽어보면 시스템이니 자동화 수익이니 파이프라인이니 마치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뭐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 물론 이런 말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파이프라인 만들어야 하고 자동화 수익 만들어야죠.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즉 PER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일하지 않아도 라는 말의 의미가 내가 일하지 않아도는 맞는데 누군가는 일해야 한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서에서는 이 부분을 잘 강조하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100% 자동화 수익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람 손 안 타는 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삼성전자 최신식 반도체 공정도요, 결국 사람의 손을 탑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해결을 해야 해요. 그럼 이 해결은 누가 하냐? 내가 직원이 있거나 상황이 안 되면은 내가 해야겠죠. 그럼 이걸 자동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복사해야 되는 겁니다. 즉 냉혹하고 현실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100% 자동화가 맞냐는 거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은 누군가한테 위임했어, 그래서 자동화했어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임하는 과정은 꽁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하늘에서 누군가가 뚝 떨어져서 나의 역할을 다 대체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키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뭐예요? 그 사람도 인간이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냥 나의 일을 대신해 주는 기계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의미를 느끼면서 재미있게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경제적인 보상도 해야 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야, 너가 일하기 싫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너의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게 만들어. 대신에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신을 톱니바퀴처럼 느끼면 안 된다. 그 사람의 멘탈도 케어해줘야 되고 경제적 보상도 해야 되고 혹시나 그 사람이 없어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만들어야 돼. 알겠어? 이 말이 시스템을 만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기계발서들에서 이렇게 말을 하나요? 안 하죠. 왜냐면은 욕을 먹거든요. 야, 인간이 부품이냐? 너는 사람이 돈 벌어주는 기계로만 보이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뭐예요? 마지막 막타를 쳐줄 누군가는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경제적 보상을 해주든 뭘 해주든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스템 만들라는 게 잘못된 말이냐? 다른 사람한테 내 일을 시키는 게 안 좋은 거냐? 아니죠. 정당하게 보상만 하면 그건 일자리 창출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는 뭔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효율적이어 보이는 그 말의 이면에는 어쨌든 누군가 내 일을 대신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돌아가겠지? 라고 생각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돈을 쫓지 말고 의미를 쫓아라 라고 말합니다. 돈 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면 결국 돈은 벌리기 마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공 법칙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훈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법칙 중 대부분은 그들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 만든 법칙들이다. 의미를 추구하라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부자들이 정말로 처음부터 의미를 추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돈 하면서 시작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수천억대 자산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최근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이유로 시작했냐? 자기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의 성공이 요행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 말을 하는 너는 어떻냐? 저요? 저 유튜브 처음에 돈 벌려고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부자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로 일반 직장인보다 좀 더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만 해도 벌써 돈 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이런다고 인생이 뭐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 너무 경제적 수준이 낮아서 중2병인 거고요. 다른 부자들은 이야기가 다르냐? 100억대, 1000억대 부자를 봐도요,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돈 하고 시작했어. 내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해야 한다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돈을 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을 누리고, 이런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거리면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점차 의미, 기여 이런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목표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처음에는 돈 하면서 시작했다니까요. 처음부터 나는 세상에 유의미한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면요, 여러분 저희 전부 다 어디 아프리카 빈민가 아니면 우리나라 힘든 분들 계신데 가가지고 다 자원봉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의미를 추구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난 다음에 돈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물론 마더 테레사님처럼 처음부터 그런 의미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의미까지 가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돈 벌려고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돈이 필요해서 악바리 근성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초반에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길게 오래 달리기 위해선 그 이상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기억하세요. 의미를 추구하라, 이런 좋은 말들 다 너무 좋은 말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말들은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본질을 잊지 말아라 라는 훈계를 하기 위함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계획 같은 소리하고 있네. 자기계발서들 보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스텝을 정하고 이런 계획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성공하는데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자들 중에 상당수가 계획형 인재라고도 하죠. 하나금융그룹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슈퍼리치 중 85%는 J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계발서에서도 계획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죠. 특히 비전 선언문, 이런 멋있는 글을 써놓고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며 미래다 라고 말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에서도 그것들이 통할까요? 제가 만난 한 부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1년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1년 계획 세워봤자 그대로 되는 거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1년 전에 코로나 대비할 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북한이 전쟁을 한 해 만에, 이런 거 예상할 수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절대 계획은 세우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결국 이겁니다. 너무 장기 계획까지 한 번에 세우려고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계획형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계발서를 쓴 수많은 부자들은 하루하루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1년치 계획을 다 세우고 그 계획대로 다 살아가냐? 아닙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긴 하죠. 그렇지만 그 계획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무산되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어차피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계획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하루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1년, 3년, 5년 이런 계획들이 그대로 현실에 나타날 거라곤 생각해선 안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계획이란 당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매일매일에 집중하는 계획이며 혹은 인생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 누구도 계획할 수 없고 절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쓴 수천억대 부자들이 말하는 그 자기계발서의 문구의 숨은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없다. 자동화 수익이네 뭐 파이프라인이네 하면서 쉽게 돈 벌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인간의 손이 타기 마련이고 자동화한다는 말은 시스템을 만든다는 말은 나 대신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성공한 사람들이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 말하지만 그것은 성공한 다음에 돈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은 다음의 이야기지 처음부터 의미를 추구해서 돈을 번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계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성공한 사람들은 1년 이상의 계획을 잘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물론 인생의 장기적인 비전은 설정하고 하루하루는 계획형으로 살지만 단기적, 중기적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는 직설적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어서 책을 썼다가 괜히 욕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진짜 현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책에 적힌 문장을 문장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그 문장이 나타나는지를 알고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